몰랐는데 한번 눌러본 분은 이제 계속 누르게 돼요. 네네. 막 제발 써주세요가 아니라 계속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도록. 약간 제발 써주신 느낌 좀 있어요. 아 그러면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 아니 제발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에이전트로 일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과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 조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진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커스텀 엔지니어?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분야가 좀 나뉘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구글 네. 워크스페이스라는 업무 생산성 도구에 대한 어. 스페셜리스트 커스터머 엔지니어이고요. 네. 광훈님께서는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커스터머 엔지니어지만 두 분은 확실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타겟하는 프로덕이랑 뭔가 인더스트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품과 산업군이 다르다. 좋습니다. 사실 구글이 AI를 꽤 오랫동안 정말 중점을 두고 미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정을 좀 되짚어 보면은 이런 순간 이때쯤엔 진짜 전환점인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그 2018년 구글 I/O에 저희 CEO께서 AI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에 예약을 하는 그런 걸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G플렉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야, 기가 막혔죠 그때. 네. 요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 구글 듀플렉스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의 원조격인 그런 기술이에요. 예. 전화를 직접 걸어서 가까운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람의 예약을 돕는 그런 것을 직접 구글 아이오스 그 키노트 상황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야기하는 횟수도 달라졌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혹은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SF라든지 혹은 소설 속의 어떤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어떤 무엇이었는데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나 모먼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주요 언론 혹은 기술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전환점이셨군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가 5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구글 I/O가 5월에 그때 현장에 계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때 발표하고 나서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은데 11월에 저희들이 AI 프린시플이라는 AI 원칙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시장에 있던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을 부식하기 위해서 구글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를 복되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AI 프린시플을 그때 제정하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진짜 그냥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느낌을 그때 확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전화를 하더라도 뭐 당연히 AI는 AI처럼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제 글을 그렇죠. 읽어주는. 네네. 근데 들어보면 무조건 이상해.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스 이게 아니라 이러고 넘어가니까 네. 오히려 좀 불친절하니까 미용실 직원이 더 AI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 쪽이 더 사람 같고. 네. 혜민님 네.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업무에 대한 생산성 관점의 AI에 대한 그 변곡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 업무 도구 또는 생산성, 협업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글의 업무 도구에는 구글의 뭔가 협업 도구에는 AI가 반영되어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능상으로 봤을 때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일을 수신 받았을 때 그 메일
메일을 보고 답변에 대한 간략한 뭔가 답장 기능들, 답변 추천 기능들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 닥스나 이런 걸 써보시면 문장을 작성할 때 뒤에 예측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능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이 AI 기능이다라고 좀 하이라이트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2023년 IO 때가 그 기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AI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 업무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문서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데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데 또는 미팅을 할 때 이러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에 AI 기술들이 접목되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또는 나의 동료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수준으로 과거의 단편적이었던 기능 위주의 AI보다는 좀 더 사람의 업무와 굉장히 밀접해지는 경험들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좀 전환점이었다. 예전에 뭐 AI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일하는데 야 이건 찾아봐. 그럼 네, 찾았는데요. 그다음 뭐 할까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니까 네. 사실은 사사건건 다 개입을 해야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뭐 일 시키 내가 하는 게 빠르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AI 어떤 그 전환점에서는 야 이거 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라고 맞습니다. 오면은 진짜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것처럼 그것도 좀 능숙한 네. 경력직이군요. 약간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완전 생초보. 네, 정말. 정말 신입사원이랑 일하는 네.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쩌면 동료, 어쩌면 자문까지 줄 수 있는 역할, 뭔가 이런 것까지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경력직 동료를 뽑은 것 같은 네, 약간 맞습니다. 생초보가 아니라 네네. 구글에도 생초보가 들어오나요? 초보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항상 네.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쪽에 초보냐면은 직장 다니는 걸로 보면 다 초보죠. 아 근데 네. 어떤 직장은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이러고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모든 직장은 그렇게 입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궤도님도 돌아보면 뭐 하는 데지라고 들어온 저는 직장이 뭐 있지 않습니까? 확연한 목표를 가지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광호님 그 뭐 네. 하는 데인지 모르고 오셨군요. 뭐 하는 데지 상상하면서 왔는데 그래요?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항상.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늘 우리가 거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문들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답이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 거니까 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AI라는 기술 자체를 좀 실험하는 형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나? 얘가 이게 되나? 그랬다가 이제는 아예 정말 실제 우리의 사회 문제를 AI가 해결해야겠다. 요거를 좀 AI의 도움, 어쩌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겠다. 이런 형태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글 AI도 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들이 AI를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산불. 지금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불 예측하는 것을 AI로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사전에 진화를 할 것이냐, 어떤 것에 맞불을 놓을 것이냐라는 걸 AI로 예측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 뭐 이게 문제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사회 약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그쵸. 들어서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뭐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도 AI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언어적으로 아니면 뭔가 시각 아니면 청각 뭐 장애가 가진 분들 감각 기관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뭔가 그 자막을 기능을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언어에 뭔가 한계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그분들의 그 언어로 얘기하시면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변환해서 본다거나 하는 수준의 기능들은 조금 널리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들로 확장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네. 작게부터는. 네. 사실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진짜 아무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누는 수준까지 AI가 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우리 광우님 생각하시는 네. 사회 문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고 문제를 풀기 네.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뭐가 있냐고 질문하시면 사회에 문제가 없는 구석은 어디 있습니까라는 반대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이 문제다. 근데 사실 좀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음.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 아니면 다양한 영역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AI에다가 뭐 제미나이나 이런 AI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되게 근본적인 질문. 근데 아마 일반 대중분들, 사용자분들도 아마 저처럼 많이 할 겁니다. 막 행복이란 뭘까? 이런 네. 질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결국은 학습한 데이터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많이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조금 모호해,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AI는 누군가가 할 법한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들이 이런 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폴리시에 대한 가이던스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특정 질문에서 대답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겠든 가이던스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문은 다수가 대답할 법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아쉬우세요? 아니면은 그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좀 우리는 보수적이신지 아니면 네. 사회적 허용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얘가 욕을 해도 좋고 얘가 뭘 해도 좋아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스스로 평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보통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동료로서 있으려면 굉장히 뉴트럴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 네.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나랑 좀 반대야? 손절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종의 지금 서비스잖아요. 비즈니스예요. 네, 서비스를 손절한다라는 건 기업에 타격을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이제 방금 개도님이 말씀해 주셨던 니즈가 누구나 원하는 사실은 방향성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네. 나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런 니즈들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광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시작점부터 궤도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가기 위한 단계들은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때 잼스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너는 나에게 이거와 관련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 페르소나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에 감정적으로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의 뭔가 그런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 라고 정의를 하면 사실 일반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안정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제메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나의 요구사항에 맞는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고 또 있습니다. 약간 다른 버전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위로를 받고 싶은데 평소처럼 소시오패스처럼 말하면 안 되니까 일할 때는 좀 소시오패스처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 같은 역할을 해줘.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해가지고 네. 따뜻하게 좀 보듬어주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위플래시 선생님으로 가자. 네. 금방 막 때려치는 거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이건 어떻게 버전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하나의 제미나이 안에서도 여러 인격체를 내가 네. 설정해서 할 수 있다. 네, 페르소나를 입혀서 설정할 수 있고 저도 많이 쓰는 게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IT 담당자분들에게 답변해야 되는 눈높이와 사실 기술을 모르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너는 마케팅 전문가
전문가야. 내가 너에게 이걸 설명해 볼 테니까 너의 반응을 나한테 좀 알려줘.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네라는 수준의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제임스라는 것을 사용하면 새로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마치 궤도님이 연극 대본을 하루하루 다른 등장인물의 대본을 받는 것처럼 연기하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내는 방식도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인스트럭션을 정확하게 짤 수도 있고요. 혹은 AI를 하나의 에이전트화 할 수도 있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지만 어떤 AI 에이전트는 얘는 뭐 의료 담당 혹은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담당, 고객 담당, 마케팅 맞아요. 담당 이렇게 네. 나눠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얘들 중에 스위처를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놈이 전문가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버전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대한 제미나이 안에서 그런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얘들이 동작하게끔 대본을 주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만약에 내가 이 에이전트들이 AI가 대답할 때 내가 주는 정보 내에서 대답을 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 노트북 LM이라는 우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에 유튜브 링크라든지 혹은 내가 만든 문서 혹은 그 웹사이트 같은 것을 링크를 다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궤도님께 전문 분야에 대한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상한 모멘트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 분기에 논문이 몇백 편이 나왔다. 이거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노트북 LM 같은 서비스에 그 논문을 다 집어넣고 그 요약본을 보면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센턴스가 있을까요? 문맥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링크를 다 제공하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읽을 만한 논문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미나이를 써봤는데 예전에는 막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이게 사실 진짜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네. 네.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는 그냥 뭐 이런 기능이 있어 수준이 아니라 야 구글에서는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구글 AI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잘 만들겠다.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좀 알아줘.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잘 쓰이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 내에서 AI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게 2001년에 했던 ML4 스펠 체커라고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그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탈자 검색하는 것을 기존에 있던 기법과 다르게 머신러닝을 활용한 게 시작이었어요. AI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서비스로 만들어낸 거는 사실 구글 트랜슬레이트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써봤을 법한 그런 서비스죠. 이거를 안 써보긴 쉽지 않죠. 네, 예. 거의 효시와 같은 예. 이전의 번역 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서비스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AI로서 서비스 만든 게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네, 뭘까요? 구글 포토즈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그 사실 AI 그죠? 서비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 사진을 찾으려면 그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매번 찾아야 돼요, 진짜. 구글 포토즈에서 뭘 만들었냐면 내가 자연어로 검색하면 사진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허. 고양이 사진. 뭐 예를 들어 뭐 네. 어디 제주도 사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하면 그 비주얼 인스펙션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근접한 사진을 보여줘요. 그 사진을 찾는 방식의 변화가 처음 있었던 게 구글 포토즈거든요. 그게 근데 AI예요.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저도 안 네. 써봤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AI 기술을 개발했고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해 나가는 것을 항상 생산성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혜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생산성 도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접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인터랙션을 할 때 항상 타이핑이라는 그런 인풋 방식을 이용해서 입력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냥 LLM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자를 입력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목소리를 입력하더라도 그게 문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소리를 입력해서 문자로 바꿔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LLM이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란 멀티모달은 사람의 뉘앙스
피치, 스피드, 그다음에 쓰는 단어의 속도와 그 강조됨에 따라서 화가 났는지, 그다음에 슬픈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급한지 아닌지 평온한지 이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게 멀티 모달리티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사람과 인공지능이 상호 작용을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멀티 모달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글은 잘 만드는 것보다 잘 쓰이게 네.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아니, 느낌이에요. 그게- 네. 물어본 거와 네. 무관하게 이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게 저랑 좀 비슷하네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들어오면서 잘 만드는 건 구글이 잘한다는 거죠. 네. 아, 우리 잘 만드는 건 이제 전 세계가 아니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쓰게 만들까? 네.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나요? 사실 이제 네. 요거는 구글의 업무 도구에 대한 뭔가 과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아까 체험해 보셨다고 하는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예, 뭐 예. 시트나 이런 것들이 원래 처음 만들어진 것은 구글 직원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 내부용이군요. 네, 목적 오. 자체가 잘 쓰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네. 소통하고 협업하고 혁신하자. 음. 결국은 우리가 잘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예, 만든 예, 예.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 우리가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능이 많아요. 여기 리본 메뉴 보면 기능이 100개가 있어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정말 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직관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다음 단계가 그려지도록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핵심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제미나이 앱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챗 인터페이스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인터페이스에서도 친숙하게 AI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메일이나 뭔가 문서를 만드는 드라이브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컴포넌트의 우측에 사이드 패널이라는 형태로 계속 AI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썼던 그 도구 안에서 왼쪽과 또는 뭔가 본문 안에 깜반짝반짝 거리면서 나 좀 써주세요라고 얘가 너무 자기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저도 느껴지는 네, 게 네. 약간 너 지금 났으면 편할 걸? 네. 핸드폰 이 스마트폰 쓸 때도 이제 밑에서 쓱 올라옵니다. 네. 아, 재미나입니다. 네.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때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맞아요. 바로 이제 뭐 해결해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네. 역할을 하죠. 네, 네. 유연하게 뭔가 그게 맞아요, 연결된다라는 맞아요. 거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노출하면서 적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리고 제미나이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도 개노님 경험과 비슷하게 제가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여기서 뭘 하고 싶어요. 네네. 근데 제미나이가 깜빡깜빡 맞아요. 혹시 요약된 거 필요하세요? 깜빡깜빡 매일 답장 쓰시는 거 초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사용자분들이 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몰랐는데 한번 눌러본 분은 이제 계속 누르게 됩니다. 네네. 막 제발 써주세요가 아니라 네. 계속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도록. 약간 제발 써주세요 느낌 좀 있어요. 아 그러면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 아니 제발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 저 잘 만들었으니까 제발 써. 약간 예전에는 도도했어. 아 네, 오히려 우리- 저희를 네, 우리 광우님도 이제 약간 이 과거의 그 여러 서비스들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들은 좀 도도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눌러서 들어가야지 아이콘들이 쫙 있고 거기서 골라서 들어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지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도도함을 버리고 약간 이렇게 우리를 좀 더 배려해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혜민님은 뭐 어떤 서비스를 주로 많이 쓰십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네. 가장 좋은 부분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발표자를 만들어주는. 네, 요즘에 이제 발표 자료 만들 때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인사이트 있는 딱 그 이미지 한 장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제미나이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런 시나리오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뭔가 첫 페이지를 장식해 줄 수 있는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좀 그려줘 라는 것들 그런 거 하나 싹 그려놓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이런저런 장표들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표들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대략적인 초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라는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그런 스크립트 형태로 공유를 드리면 사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과거에는 그냥 내가 혼자 앉아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딱딱딱 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발표를 할 건데 이 장표를 참조해서 스크립트를 좀 써줘 이런 것들 하면 이게 거기서부터 제 아이디어를 더하니까 발표에 대한 뭔가 퀄리티들이 제 스스로도 많이 높아진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시간 많이 들이는 작업이거든요. 정말 힘든 또 작업이었잖아요. 생각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생각이 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제 썼다가 오늘 보면 또 마음에 안 별로야. 들어. 맞아, 다시 맞아. 지워. 이게 네. 너무 일상이었는데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어떤 서비스 주로 쓰세요? 저는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트북 LM은 예. 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다양한 문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 정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될 것을 줄여주는 거. 노가다를 또 해주죠. 그렇죠. 예. 그 정확하게 그 정점에 있는 생산성 도구가 노트북 L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궤도님 만나기 전에 궤도님이 출연한 유튜브 정보를 노트북 LM에 집어넣고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경향성을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뭐 제 영상 안 보신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네. 질의응답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노트북 LM을 통해서 정리한 문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예상 질의응답. 그렇죠.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정말 네. 편하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컨텐츠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를 찾으면은 정리된 문서를 다시 보여주면서 원본 소스를 링크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원본 소스를 보면서 내가 좀 더 탐구를 해야겠다라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노트북 LM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기능이 멀티모달리티를 구현한 도구예요. 예예. 음성, 영상, 문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왜 대단한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존의 생성형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하잖아요. 맞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없죠. 네. 우리 모두 없어요. 왜냐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티라노사우루스를 알아요. 그죠? 왜냐면 글로만 배운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소리 내는 영상, 뭐 낱말 카드 뒤에 있는 그림, 뭐 만화, 영화 뭐 다 봤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얘가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이게 바로 멀티모달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마치 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요게 인공지능이 지금 멀티모달을 하는 거죠.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노트북 LM 네. 이거 지금 쓰고 계시니까 네. 그냥 좀 평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혁신이거든요 이게. 직접 써보셨나요? 전 써봤죠. 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뭔가 요약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요약을 해주는 툴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그러면 텍스트를 이렇게 카피를 해 넣어요. 넣는데 요약이 약간 어딘가에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막 잘라낸 거야. 그러면 다시 좀 정돈해서 다시 넣고 하면서 완성된 걸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다시 써야 돼. 네. 근데 이거는 얼마나 편하냐면은 그냥 클릭 드래그입니다. PDF 파일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논문 요약할 때 많이 네네. 쓰는데 논문 딱 클릭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아서 정리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가 돼요. 네. 정말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요약이 돼서 말씀하시는 그 마인드맵을 그려주니까 네. 이게 어떤 데는 마인드맵은 이제 큰 범위에서 점점 좁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이해도 잘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신기해요. 거기 네. 기능 중에 팟캐스트를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혹시 써보셨나요? 그건 못 써봤는데. 예.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 여러 등장인물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 하면서 대화하듯이. 네. 네,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뭐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제미나이한테 부탁하면 그럴까요? 네, 요 툴을 또 잘 모아가지고 아. 노트북 LM에다 하면은 알아서 뭐 정리해주고. 궤도님 보시기에는 제 자리가 위험해 보이십니까?
뭐 저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네. 마켓에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취임새를 넣는다든지 응답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정리된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대화하는 식도 있는데 개발자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그걸 믿고 그분은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에 활용하시는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아요. 사실 사내에는 문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뭐 보안에 대한 부분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매번 누군가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받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실 테마별로 노트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회사의 뭐 보안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각각의 토픽으로 각각의 소스를 연결해서 노트북을 하나씩 만들고요. 그 노트북을 이제 질의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네.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팀과 공유해서 같이 보게 되면 그 좋은 소스를 전문가들이 쭉 넣어줄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로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노트북 LM의 역할은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AI에서 답변을 받으면 아까 정확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를 궁금해해요. 그렇죠. 할루시네이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찾아보고 이게 이게 AI에서 커버가 안 되면 웹 검색을 한 번 더 하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 노트북 LM의 가장 큰 힘은 소스를 내가 명확히 줬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줘서 이 답변이 1, 2, 3, 4 딱딱 붙어요. 이게 어디서 답이 나왔는지. 소스가 명확하니까 AI가 찾는 것도 심플하네요.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고요. 내가 준 거에서만 대답해 라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 뭔가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너무 창의적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들에서는 그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의료기관이나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네네네. 노트북 LM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기존의 AI와 노트북 LM의 명확한 차별점을 볼 수 있고 나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답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어쩌면 노트북 LM이 가장 강력한 AI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문 위주로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연구 내용은 상상을 해서 이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과학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이 논문과 아예 무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든 다음에 레퍼런스로 이 논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야. 네네. 오히려 반대가 됐네요. 네, 실제로 제가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이제 과학자인데 다른 누군가가 이상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논문을 레퍼런스를 붙였다. 형이 좀 뭐 대신 뭐 말해줄 수 있냐. 네.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네. 말을 드렸는데 이런 노트북 LM을 좀 추천을 드려야겠네요.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잘 안 읽는 분들 계세요. 전체를. 네네.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그냥 노트북 LM 자료 공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구나. 이거구나. 너무 쓰기 좋겠네요. 네. 그리고 되게 경무에 시달리는 조직들이 뭔가 IT 팀의 헬프데스크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일반 직원분들은 IT에 밝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뭐 기능을 너무 어려워하시고 매번 질문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도 매뉴얼, IT 매뉴얼만큼 잘 되어 있는 매뉴얼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안 읽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읽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약간 피곤해. 맞아요. 피곤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에는 이미 소스는 방대하게 다 있으니까 소스 쫙 연결해주고 사용자들이 본인의 언어로 자연어로 질의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소스 찾아주고 이렇게 이런 활용성도 되게 유익하죠. 야, 바로 이것이 노트북 LM이다.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제미나이에 대한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노트북 LM 모르셨던 선생님 계시면은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네, 너무 예.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서 나가는 선생님들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빨리 퇴근하는 게.
네, 그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